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지금 빈사 상태이다, 이런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거래 절벽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울상이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 말이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집값은 안정세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서울은 9주 연속 계단식으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하여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 하락세를 넘어서 진짜 빈사 상태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지역 산업이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된 이유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 공급 과잉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지방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리고 지방의 주택 경기가 이제 그래서 계속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8년도를 돌이켜 보면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난 2018년도에 서울은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반면에 지방에서는 지금 3년 연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너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 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요,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죠.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의 누적 상승률이 말이죠, 무려 8.2%가 됐을 겁니다. 8.2%. 그런데 그 지난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때 2006년도에는요, 1년 동안에 23.4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 2018년이 되겠습니다. 무려 8.2%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나 지방 아파트 값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8% 이상 평균입니다. 평균. 또 많이 오른 적은 뭐 20%, 30%도 오른 적도 있지만, 30%까지 오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지방 아파트 가격은 작년 한 해 동안 3.09%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지금 3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지방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은 주택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지방은 2019년도에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역시 지방도 공급이 과잉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급 과잉으로 입주 물량에 크나큰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남 이런 지역은요, 집값도 하락하지만 전세 가격도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깡통 전세로서 말이죠. 특히 무주택 그 세입자들이 피해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울산 경남 지역은요,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석유, 화학 등에 의존하던 그런 경상권이 크나큰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방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지역 경제 위축에다가 말이죠, 정부 규제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지방에서 그 돈 많은 슈퍼리치들이요, 서울로 원정 투자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지역의 그 유지들이 말이죠, 돈 많은 유지들이 서울로 이렇게 와서 원정 그런 투자를 했는데, 그런 원정 투자마저도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수의 원칙에 의해서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거제라든가 또 창원, 포항, 구미 등 기타 역시 지방 역시 이런 최대 도시들은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아파트라든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거제라든가 창원, 이런 포항, 구미 이런 데서 말이죠,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계속 하락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토교통부가 주택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별로 개별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그 지방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의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제 우리 그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들의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경제를 보는 눈들이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비판의 글, 냉철한 그런 그 비판의 글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늘 감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평도 좋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혹평하는 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비판의 글도 이렇게 비판을 해야 서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방의 어떤 그 맞춤형 이런 정책도 좋은 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매도인들은 매도 물건을 내놔도 매수인들은 관망만 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거래가 절벽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져야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공인중개사들도 거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또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말이죠, 울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래 절벽으로 말이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폐업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그 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해마다 1년에 12,000명이 뭐 개업하고 또 12,000, 13,000명이 폐업하고, 그러니까
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항상 만 명이 개업하고 또 만 명이 폐업하고 항상 개업, 폐업, 개업, 폐업 이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개업으로 해서 수익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현상 유지하면서 수익이 창출되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개업하자마자 6개월 안에 1년 안에 폐업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거래가 되어야만이 말이죠. 이삿짐 센터도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사를 다녀야 또 집도 개보수하면서 또 인테리어 업자가 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요. 그러면 원자재도 좀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인테리어 업자들도 좀 일감이 좀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서로 좀 경기가 활성화될 텐데 지금 거래 절벽이니까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이삿짐 센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들이 지금 줄줄이 끙끙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 서울의 강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남 지역은 완전히 거래 절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상당히 지금 울상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다는 것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요, 1세대 만약에 3주택 이상인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내놓게 되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원래 소득세법의 42%인데요. 1세대 2주택은 10% 중과니까 52%, 1세대 3주택은 20% 중과니까 62%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최고가 62%,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6.2% 더하니까 또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최고가 68.2%의 세금을 부담하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은 뭘까?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것을 좀 인하를 해야 되지 않나, 한시적으로 말이죠. 탈출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은 그대로 두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좀 일부 개정시켜서 한시적으로 좀 혜택을 줘야 물꼬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거시적으로 이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정말 정착이 되려면 거래세를 좀 낮춰야 돼요. 거래세를 인하시키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좀 강하게 선진국처럼 말이죠, 많이 부담을 한다면, 그러니까 거래세는 인하 정책을 하고 보유세를 강화를 하는 그런 정책도 거시적으로 그런 정책이 수반된다면 부동산에도 안정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지난해 이제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뭐 설마 오래 가겠어 하고 계속 버틴 거예요. 물건을 안 내놓고. 그런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지요. 또 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요. 보유세도 강화되지요.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또 임대사업 하게 되면 법으로 법률에 해서 말이죠. 일정한 비율로 집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세부담 많아지죠. 지출 많아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세제 혜택 축소하지요. 또 양도소득세 심지어
비과세 요건이 지금 이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2년 후 2019년이니까 20년, 21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말이죠. 2주택 이상을 가지고 보유한 다주택자가 무려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51채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무려 1988명입니다. 그러니까 3주택, 5주택도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예. 자꾸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니까 말이죠. 갭 투자들이 성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들이라고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주택자들과 갭 투자들의 그런 투기 세력들을 좀 없애고 말이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갈수록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렇게 거래가 절벽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도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고요. 또 가격이 너무너무 하락해도 국가 경제로 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심도 있게 이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산층인 다주택자들, 슈퍼리치들이 아니고 어중간한 중산층의 그 주택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간다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죠. 지출은 많지요. 세부담 많지요. 내놔도 부동산은 팔리지 않지요. 자, 과연 언제까지 거래 절벽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는 이제 이사철이 아니고 비수기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또 4월 달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이제 인상되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 또 2020년도는 90%, 또 2021년도 95%, 2022년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면은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은 올라가지요. 그러면 세부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매물이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매물이 쌓여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어떤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참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주택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개별적인 개별적으로 수립해서 지방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또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거래세를 좀 인하시키고 보유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세력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주범들은 사라지고요. 이제는 갭 투자도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갭 투자가 되질 않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갭 투자로 성공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이죠. 일부 지역에서 수십 채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가격이 지금 하락하니까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과연 언제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은 연속 9주째 계단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